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오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오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캘리포니아주 겨울 폭풍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폭탄 사이클론으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는 정전 피해도 발생해 현재 약 18만 가구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주내 도로 곳곳에서는 사고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해안가 일부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산타바바라와 벤츄라 카운티에 가장 많은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남가주에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수자원국 측은 가뭄 해갈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9월 헐리우드 번스타인 고등학교에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된 여학생 가족이 LA 통합교육부를 상대로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사가 수십 년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당시 교육부 측이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면서 관련 학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미국행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LA국제공항도 중국발 여행객들의 음성 확인서 제출과 함께 추가적인 검사소도 운영합니다. 전국 여러 공항에서는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료 대란, 장내 대란으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공식 사망자는 1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에 따라 중국이 코로나 환자를 더 지나치게 축소해서 발표한다고 지적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를 보다 투명하게 공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해는 더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금리를 1%포인트까지 더 올려야 한다고 수치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유럽의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지난해 세계 2위의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올해는 최대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9,000건이 감소한 20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시장 여전히 뜨겁다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최근에 경기 침체 심화에 따라서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은 18,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 감원에 나섭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새해 들어서도 급락하자 이 회사에 베팅한 펀드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미국 내 50개 주식 펀드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42.1%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지원하기로 한 페이트리엇 방공미사일 이전 준비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다고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합니다. 경찰특별수사본부는 그러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윗선 수사는 하지 못한 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리그 9경기 만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골을 터뜨린 후 안면 마스크를 집어던지며 포효했고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4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마이애미 경기에서 112대 109로 승리했습니다. 최근에 3연승을 달리는 레이커스는 시즌 중반 이후 중위권 순위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9.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까지 다소 강하게 비가 내리겠고 오후가 되면서는 조금씩 약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기온 6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도 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storm. Spillman live in Sun Valley, avoiding the splashes from the cars, but right in the middle of it. Let me tell you, today is not a good day to be anywhere outside of your home, I would have to say. Not a good day to be outside, not a good day to be driving. It is just pouring, and I want to say the intensity of the rain has definitely picked up in the last, let's say 15 minutes or so. We're watching this sort of river here in the gutter, and I'm not dumb enough to get too 지금 close LA 지역 close to it 곳곳에 물 because you get 웅덩이가 wet with the cars 지금 형성돼 coming 있고 by and spraying up 차량들이 the roof. 지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취재 기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로에 웅덩이가 많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만들어진 형성된 상태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하루 종일 태평양 폭풍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 많은 양의 비가 오늘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력한 바람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거주자들에게는 또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대피령이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오늘 오전 내내 많은 양의 비 그리고 이에 따른 홍수 그리고 고지대 폭설 예상된다라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전 내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고 최대 이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최대 4인치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산악 지역에는 최대 8인치까지 더 많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산간 지역에는 산불 피해를 입었던 산간 지역에는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이 정도 비에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미리 참고하고 우회도로 점검하는 것 당부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남가주가 태평양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국립기상청에 의해 각종 주의보도 발령돼 있습니다. 먼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전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돼 있습니다. 하루 2인치에서 많게는 8인치까지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된 상황입니다. 홍수 사태가 발생하면 정전도 함께 올 수 있어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와 있습니다. 남가주는 또 현재 겨울폭풍 경보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공식적으로 겨울폭풍 경보가 발령됐고 오늘 밤 10시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주로 LA 카운티 산악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고지대에는 많은 양의 눈도 내릴 것으로 보여서 폭설주의보도 함께 발령돼 있습니다. 고지대에는 최고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강풍까지 불 것으로 보여서 오늘 하루는 등산이나 하이킹을 하지 말라고 기상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곳곳엔 도로가 통제되는 상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수 우려되는 지역에는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로랄 캐년 블루버드 일부 구간이 이 하수로 정비 때문에 또 폐쇄가 되기도 했었죠. 네. 또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 부근에도 도로 폐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2번 하이웨이 39번 국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참고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는 운전자들은 quickmap.dot.ca.gov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정부에서 하는 도로 안내 확인하시면 어느 도로가 폐쇄되어 있는지 통행이 불가능한지 미리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남가주 지역 도시들은 주민들에게 소방국에서 직접 모래주머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 침수와 진흙사태, 산사태 등을 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은 이 모래주머니로 최소한의 방어를 하라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시작된 남가주 지역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특히 오늘 오후와 저녁까지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는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남가주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됐습니다. 오늘을 지나면 내일부터는 비가 줄고 주말에는 날이 개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기온은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 기온이 평경 기온보다 6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보돼 춥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에 내리는 비는 주말 한동안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8일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서 10일 화요일까지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예보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강한 바람과 대량의 비를 머금은 이 폭풍이 들이닥쳐서 정전과 도로 침수 피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폭탄 사이클론, 범 사이클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 미국의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를 인용해 보면 이번 폭풍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내 약 18만여 가구와 업소에 정전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고인 물 탓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주변 전신주를 받고 운전자가 사망한 것으로 지금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9개 카운티에 홍수특보가 내려졌고 남과주에는 오늘 겨울 폭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와 벤츄라 카운티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항공편 수십 편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사람을 마중 가실 분들,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항공기를 통해서 이동하실 분들 항공편 꼭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강력한 폭풍우가 강타하면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거목이 주택 위로 쓰러지면서 영유아가 목숨을 잃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2살이나 1살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형 나무가 자동차 위로 쓰러진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지만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겨울 폭풍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해지자 북가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섬 주지사가 북가주 지역의 겨울 폭풍 대응과 복구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 4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4일 상륙한 폭풍으로 진흙사태와 홍수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일부에서는 최대 풍속 60마일의 강풍과 6인치 이상의 비가 내릴 예정이며 세크라멘토 밸리 지역은 최대 4인치, 그리고 푸틸 지역은 최대 6인치의 비가 예보되었습니다. 기상청 측은 어거스트 컴플렉스 산불, 리버 컴플렉스 산불, 모스키토 산불과 딕시 산불 피해 지역 등 북가주 산불 피해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위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주에 5일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주 전역의 개울가, 강가 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강풍으로 거목 등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가주에는 최소 2명의 주민들이 폭풍의 영향으로 사망했는데 산타크루즈에서 72세 주민이 강풍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사망했고 세크라멘토 카운티의 다른 남성 주민이 탑승한 차량에 강이 밤람에 차가 침수되며 숨졌습니다. 지난 3일 밤을 기해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왓슨비시의 일부가 폭풍으로 인해 대피령이 발효되었으며 소노마 카운티 내 건빌 커뮤니티 인근 러시안 리버의 홍수 경고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사노세시 당국과 세크라멘토 카운티 당국은 이번 폭풍의 영향으로 인해 개울가 인근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은 주민들에게 모래주머니를 배포해 침수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주지사 사무실 측은 지난 5년 내 가주에 상륙한 폭풍들 중 이번이 가장 대응이 어렵다며 대규모의 홍수, 진흙사태,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들의 단전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전역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홍수주의보,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고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령돼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강한 빗줄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오까지는 강한 빗줄기가 내리겠고 오후가 되면서는 빗줄기의 기세가 조금씩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프리웨이와 로컬도로 모두 곳곳에 파토리 패이고 물웅덩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빗길 운전에 서행하시면서 보다 안전한 운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1도 45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58도 42도, 해안 지역은 59도 46도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2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4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스이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710번 노스 방향입니다. 91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델마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5번 사우스 방향 비스타 델라고 로드와 만나는 지점엔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알라메다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8번 웨스트 방향 샌퍼난도 로드로 내리는 지점엔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5번 노스 방향입니다. 버뱅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차량 전복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에서 에비뉴 52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 118번과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에서 펜로즈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는 사다리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리날디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중간 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57번 노스 방향입니다. 다이몬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발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급증을 막기 위해서 LA국제공항이 중국발 여행객들 대상으로 공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LA국제공항에 중국발 여행객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늘부터 중국발, 그러니까 중국,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LA 국제공항 측은 추가적인 검사소 운영을 결정한 것입니다. LA 국제공항에서는 이런 검사소가 처음 도입됐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턴 등 국제공항, 다른 지역 국제공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고 참가자들에게는 자가 진단 키트가 제공됩니다. 베네시 지역의 노숙자들을 임시 숙소로 이주시키는 작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캐런 베셀레 시장과 트레이시 팍 시의원은 어제 4일자부터 선셋과 퍼스픽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 있는 노숙자촌에 대한 이주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들은 인근 모텔에 마련되어 있는 임시 숙소로 옮기게 되고 정확한 숫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 숙소로 거처를 옮기는 노숙자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노숙자들의 임시 숙소 이주는 캐런 베셀레 시장의 노숙자 비상사태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2023년에는 새해 음력설을 포함해 나흘 4일이 캘리포니아주 유급 공휴일에 추가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부터 음력 1월 1일인 1월 22일 설날과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그리고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6월 19일 준틴스, 그리고 9월 네 번째 주인 9월 22일 원주민의 날 등 이 나흘 4일을 주 유급 공휴일에 포함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설적인 노동운동가를 기념하는 세자르 차베스 데이와 추수감사절 다음날 금요일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수수료 인상안을 또 추진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3일 이민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면서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인상안은 수수료 인상폭이 큰데다가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신청, 가족이민 청원 같은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항목들이 많아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시민권 신청 N400 수수료는 현행 $640에서 19% 오른 $760로 인상됩니다. 영주권 신청 I485 수수료는 현행 $1,140에서 $1,540로 35%가 인상됩니다. 아울러 보통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취업이민 청원 I140 역시 $715로 올려서 현행 $700보다 2% 상향 조정됩니다. 이민 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면서 5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말 현재 전체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050여 건, 그리고 2018년 707건, 이 가운데 딱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 최저건입니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 건수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했다 내려왔다 이래 그래프가 상승과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습니다. 또 혐의별로 보면 체류 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실 아시아태평양계 정책고문에 한인 1.5세인 한나김 전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임명됐습니다. 김 정책고문은 지난 2일부터 아태계 정책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섬 주민 커뮤니티와 협력해서 대통령의 의제를 진전시키고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한인의 위상을 높이는 일도 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제정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에 즈음해서 희생자 추모와 평화기원 촛불문화제를 주최하기 위해 한인 1.5세 청년들을 모아서 리멤버 727을 결성하기도 했고 2017년 1월부터 4개월간 세계 26개국을 돌면서 6.25 전쟁 참전용사 200여 명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남용 문제로 딸을 잃은 엄마가 LA 통합교육부를 상대로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엘레나 페레즈는 15살이던 딸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숨진 데 대해서 LA 통합교육부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딸이 지난해 9월이었죠. 크게 화제가 됐던 번사인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지난해 9월 13일 이 페레즈의 딸 멜라니 라모스가 번스타인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이 됐었죠. 라모스와 같은 반 친구는 캠퍼스 밖에서 펜타닐을 구입해 교내에서 복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모스에게 펜타닐을 판매한 15세와 16세 남학생들은 체포되기도 했는데 신원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사가 수십 년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당시 교육부 측이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면서 관련된 학생 3명이 교육부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7살의 크리스티나 고메즈를 비롯한 3명의 여성은 과거 교사인 데이빗 세페로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으나 교육부 측이 이것을 방관했다면서 애나임 유니온 하이스쿨 디스트릭을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세페가 여전히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 3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세페는 현재 카텔라 고등학교에서 풋볼과 야구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에서도 아동 성추행 사건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허가한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LA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한인 피해 역시 늘어났습니다. 지난 4일 LAP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범죄 피해를 인종별로 구분했을 때 한인의 경우 12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3건 이상 발생한 셈입니다.
피해자가 한인이었지만 기타 아시안으로만 보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한인 피해 발생 건수는 1235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초부터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어린이와 10대를 포함해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4일 유타주 남부 소도시 인억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8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가족이 무사한지 알아봐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확인하던 중에 사망자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같은 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는 괴한 2명이 고교생 5명에게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오후 6시경 워싱턴 DC 북서부 한 도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30대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가운데 1명은 8살 어린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에 따르면 차에서 내린 괴한들이 인도에 서 있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가든 스윗 호텔에서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신년 할애식에는 한인 상공인들을 비롯해 주요 한인 단체장과 한인은행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서로를 독려했습니다. 장진혁 LA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3년 개묘년을 맞아서 벌써 날이 3일이 지나고 벌써 4일째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비도 많이 오고 시작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사정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뭔가 안정되지 않은 시작일 수 있는 2023년이지만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의 키워드가 위기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도 계속 나는데 위기라는 거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년 할애식에서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참석해 올 한 해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로 힘차게 내딛자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9,000건이 감소한 20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하회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14주 사이에 최저치입니다. 지난달 대기업들은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 최다인 15만 1000개 일자리를 줄였지만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를 옮기지 않은 민간 부분 노동자들의 급여는 전년 동월보다 7.3%가 올랐고 일자리를 옮긴 직장을 바꾼 이직한 노동자들의 급여는 평균 15.2%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시장은 식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이딴 발표들은 당분간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이 최근 경기 침체 심화에 따라서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은 18,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 감원에 나섭니다. 아마존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추가 감원을 오는 18일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의 감원 규모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미국 주요 기업 구조조정 규모 가운데 최대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쇼핑에 고객들이 몰리자 물류망을 2배로 확장하고 수만 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찾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수요가 감소하자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부에 대한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파른 금리 인상을 이어갔던 연방준비제도 올해도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 내 매파 인사는 올해 금리를 1%포인트는 더 올려야 한다며 당초 예고했던 금리 인상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연방준비제도 회의 의사록에는
물가가 다소 낮아지고는 있지만 목표 인플레이션 2%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기조를 멈출 때가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특히 의사록에는 올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한 참가자는 아무도 없었다며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월가 대형은행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고 예상했지만 연준 의사록은 이 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연준은 특히 올해 목표 금리를 높여 잡은 이유로 노동시장 과열을 꼽았습니다. 지금처럼 노동 우위의 시장이 이어지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여 임금이 상승하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 배율은 1.7배로 여전히 노동시장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준 내 가장 강경한 매파 인사인 닐 카시카리 총재는 올 상반기 기준금리를 5.4%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보다 금리를 1%포인트는 더 높여야 할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연준이 제시한 목표 금리보다도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연준 의사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상향을 그리던 주가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란 소식에 일제히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돼 있다는 건 연준이 금리 인상의 부담을 덜 느낄 거라는 걸 말해 올해 예상보다 높은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이틀째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위한 재투표에 나섰지만 의장 당선자를 끝내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4, 5, 6차 호명 투표를 했지만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이어지면서 어느 의장 후보도 과반인 218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는 바이런 도널드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공화당 강경파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고강도 견제를 위해서 의사규칙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공화당 분열에 따른 공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메카시 원내대표 측은 강경파 의원들과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연방우체국이 낙태를 금지한 주에 낙태약을 배송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적 의견을 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임신 중절약을 낙태를 금지한 주에 배송해도 우체국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 수 없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작년 5월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장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 합법 여부 각주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금지한 주에 사는 여성들은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원정시술을 받거나 우편으로 낙태약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마다 낙태법이 달라 우체국 입장에서는 배송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 연방대법원이 이와 관련해서 법리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낙태를 금지한 일부 주에서도 임신 후 특정 기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의료대란과 장례대란으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 공식 사망자는 단 1명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한 화장터 옆 공터, 제대로 소각되지 않은 유해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곳곳에 널린 시신들, 화장터의 긴 대기줄, 이젠 너무 흔한 장면이 됐습니다. 작별 인사는 야외 운구 차량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게 전부. 정중한 장례는 엄두도 못 냅니다. 어쩔 수 없이 유족들 스스로 시신을 태우거나 집안에 땅을 파고 매장하기도 합니다. 이젠 쓸모없어진 예전 집단 격리 병동을 임시 화장시설로 개조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의료 대란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급해서 병원에 달려온 환자들인데 대기표를 받고 하루 이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1일 신규 확진자는 9,308명, 사망자는 단 1명뿐입니다. 국제사회 우려에도 중국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에 해외는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불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그렇자 결국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확진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전 검사 조치를 도입하라고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HO는 현재 중국의 심각한 상황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와 사망자 수 등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기준을 양성 판정과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There are certainly issues in terms of the criteria for recording and reporting deaths attributable to COVID-19. We believe that definition is too narrow. WHO 사무총장도 중국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백신 접종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ask China for more rapid, regular, reliable data on hospitalizations and deaths, as well as more comprehensive real-time viral sequencing. 유럽연합 EU는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합 정치위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We also propose a discussion on the need for pre-testing of passengers from China prior to departure, and this is something which we saw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untries are in favor of.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시행 표현은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했지만 이번 권고 조치로 상당수 국가가 사전 검사를 속속 도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은 자체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선 데 이어 EU 차원의 권고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중증 환자, 사망자 축소 문제를 지적하자 그 뒤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의 코로나 대응 방식에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어제 켄터키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중국의 코로나 처리 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이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 현재 모든 관련된 숫자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 수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WHO 이번 지적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온 중국에 대해서 WHO가 내놓은 입장 중에 가장 강력한 비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중국이 긴급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올 한 해 최소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려 110일 동안 골을 기록하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난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던 버팔로 빌스의 수비수 세이프티백 다마르 햄린이 지금 며칠 지났나요? 나흘 만인가요? 사흘 만인가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으로 오늘 아침 알려졌습니다. 버팔로 빌스 측은 오늘 아침 트위터를 통해 다마르 햄린이 깨어났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응원 고맙고 계속 기도해달라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햄린은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그 9경기 만에 드디어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안면 보호 마스크를 집어던지면서 포효했고 토트넘은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크리스털 팰리스 원정 경기에 나선 토트넘은 후반에 공격의 날을 세웠습니다. 후반 3분 페리시치의 크로스로 받은 해리 케인이 날아오르며 헤더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5분 뒤 해리 케인이 이번엔 힐의 패스를 받아 사각에서 지체 없이 슛을 때리며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골은 도움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내준 패스가 수비수 맞고 굴절되자 도어티가 슈팅하며 다시 팰리스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7분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내준 공중볼 경합에서 이겨내며 왼발 슛으로 골을 터뜨립니다. 리그 9경기 만에 터진 프리미어리그 4호 골로 팀의 4대0 승리를 완성합니다. 답답했던 득점포 침묵을 깨버린 손흥민은 안면 보호 마스크까지 집어던지며 포효했습니다. 손흥민은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평점 8.3점을 받으며 오랜만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Yeah, obviously, I felt, to be honest, I felt really sorry for the team because I think they're expecting that I'm doing more than what I have been done. So I think today, I hope there could be a turning point that get back the confidence and score shit again. So then, yeah.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선발로 나와 59분을 뛰었고 빌라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민재가 풀타임을 뛴 이탈리아 나폴리는 인터밀란 원정 경기에서 에딘 제코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이번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에서 112대 10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이애미에게 패했던 레이커스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복수에 성공한 셈이 됐네요. 어제 르브론 제임스는 결장했는데 마이애미 히트에 3점 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클리퍼스는 오늘 덴버와 원정 경기 갔습니다. 덴버와 원정 경기 갔는데 조금 어려운 경기 예상이 되죠. 최근 3연패 빠져있는 LA 클리퍼스 오늘 반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할 최종 명단 30명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첫 경기 호주전에 모든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4강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은 본선 1라운드 첫 경기인 호주전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호주에 지면 2라운드 행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주전을 우리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포커스 쪽으로 좀 투수를 좀 뽑았습니다. 보통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결정구가 다 있고 특히 포크볼과 큰 각도 큰 커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WBC는 각 나라의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투수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조별 예선 형태인 1라운드에서는 65개, 8강 토너먼트는 80개, 4강전 이후는 95개가 투구수 1개입니다. 30개 이상을 던지면 하루를 쉬어야 하고 50개가 넘어가면 나흘 휴식입니다. 사실상 선발 투수도 4이닝 이상을 던지기 어려운 만큼 보직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좋은 투수들을 좀 활용해서 선발과 마무리 중간 없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등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는 만큼 모든 투수가 항상 대기해야 합니다. 축구대표팀이 보여줬던 그 감동을 우리 야구팀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다면 열심히 던져볼 생각입니다. 15명의 투수를 역할 구분 없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지가 4강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대표팀의 핵심 승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2023년 1월 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빗길 안전운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